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장에서 도덕에 대해 루이스가 어떤 생각을 펼치는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도덕하면 뭐랄까 그냥 재미있게 놀려는데 자꾸 간섭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쉽잖아요. 초등학생들 비유처럼요. 근데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도덕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사용 설명서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규칙 나열 이걸 넘어서 루이스가 보여주는 도덕의 좀 더 입체적인 구조랄까 그걸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는 이 도덕 규칙을 배우는 걸 꼭 기계 다루는 법 배울 때 옆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설명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간섭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 기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고장나지 않게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루이스가 도덕적 이상이라는 표현 여기에 좀 주의를 주는데요. 이산이라고 하니까 왠지 달성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취향 문제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 모양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오해하기 쉬운데요. 루이스는 그 점을 아주 경계합니다. 이게 무슨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그냥 덜 하려고 애쓰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 목표 자체를 두고 야, 나는 참 이상이 녹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족 같은 건가요? 그렇죠. 자칫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루이스는 이걸 계산에 비유해요. 덧셈 뺄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틀리면 결국 나나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도덕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네. 그래서 루이스는 단순히 실수하지 말자 이 차원을 넘어서 도덕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할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도덕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걸 비유로 두는데 항해하는 함대나 오케스트라에 빗대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함대나 오케스트라요? 첫 번째 요소는 뭔가요? 첫 번째는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배들끼리 서로 안 부딪히고 질서 있게 잘 나아가는 것. 오케스트라를 치면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공정한 처신, 조화 이런 거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덕하면 딱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하는 생각. 맞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추죠. 하지만 루이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소는 개인 내면의 조화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각 배가 항해하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엔진은 괜찮은가, 이런 거죠. 악기로 치면 각 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어 있느냐의 문제고요. 내 안의 상태, 내면의 질서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 각자 내면의 정돈 상태. 이 부분이 진짜 간과되기 쉬운데 루이스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해요. 왜냐하면 배 자체가 막 낡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으면 아무리 충돌 피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배가 가라앉을 판이면 아무리 사회 규칙이 그럴듯해도 결국 소용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네요. 속이 문제면 겉만 바꿔봤자. 네, 루이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 안에서 옛날에 하던 나쁜 짓을 계속할 새로운 방법을 기어코 찾아낼 거라고요. 뭔가 뼈 아픈데요. 첫 번째가 관계, 두 번째가 내면.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여기서 안 끝나는군요. 맞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어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겁니다. 함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오케스트라는 도대체 무슨 곡을 연주하려고 모인 건지, 바로 이 질문이죠. 전체 방향성 같은 거군요. 삶의 의미나 목적? 네,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보편적인 목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게 뭐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뭘 믿느냐가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믿는다면요. 그냥 한 7, 80년 살다 없어질 존재라고 믿을 때랑은 도덕적 책임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영원의 관점.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사소해 보이는 성격적 결함 같은 것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결과, 루이스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한 지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만약 영원한 존재라면 한 개인의 가치는 잠깐 있다 사라질 국가나 문명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는 거고요. 개인이 국가보다 중요하다? 네. 기독교 도덕이 다른 도덕 체계랑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세 번째, 즉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믿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미나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C.S. 루이스는 도덕을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첫 번째 요소 문제로만 축소해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내면 상태, 그 두 번째 요소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 세 번째 요소까지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 관점은 우리가 평소에 도덕하면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네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규칙만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뭘 향해 가고 있다고 믿는지, 이 모든 게 다 도덕의 영역이라는 거니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루이스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진짜 주인에게서 이 삶이라는 땅을 잠시 빌려 쓰는 뭐랄까 소장농 같은 존재일 뿐이라면? 아, 소장농 비유? 네. 그렇다면 단순히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는 것, 즉 첫 번째 요소를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다른 의무들이 생겨날까요? 이 소유권의 문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